안녕하세요, 구매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아틀라스 6인승 모델입니다. 외장 컬러는 화이트이고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오전에 켜져 있을 때도 이렇게 폭스바겐 VW 마크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위아래로 구분이 되고 평상시에도 두 개 다 켜지고 상향대일 때는 방향이 올라가나봐요. 이 차 정말 진짜 엄청나게 크고요,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 중에 정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투아렉도 대형 SUV는 똑같은데 얘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크고 앞뒤로도 크고 전체적인 빵이 커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투아렉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어도 심지어 21인치가 들어가고요, 265에 45, 21. 휠 디자인도 투아렉만큼 좋은 것 같고, 투아렉이랑 다른 점은 이제 이런 휠 하우스가 도장으로 안 들어가고 몰딩으로 플라스틱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서 좀 금액을 아껴서 최대한 가성비 좋게 뽑은 모델입니다. 가성비 진짜 너무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박적인 차가 6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지, 머플러도 심지어 이렇게 듀얼 트윈 쿼드 머플러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페이크긴 한데요, 페이크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사실 페이크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견인 장치도 순정으로 장착이 됩니다. 아틀라스 엠블럼이 여기 장착이 되고, 이거는 뗄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로. 이거 떼도 예쁠 것 같고, 포모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인승과 7인승으로 나오는데 이 모델은 6인승이고요 실내는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3열 SUV답게 3열을 위한 송풍구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에서 이렇게 6인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 가운데 좌석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차량이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로 다니기도 좋고, 지금 보면 저처럼 100kg 돼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2열 위한 송풍구 공조 조절 다 가능합니다. 3존 공조네요, 3존. 대박적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수동이지만 햇빛 가리기도 있고요. 야, 마감 끝에 되게 소리 안 나게 잘 되어 있네. 걸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하만카든 오디오 트위터가 뒤에도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R라인이에요, R라인.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R라인이고, 실내로 한번 타볼게요. 야, 미쳤네, 색깔. 한국인이 이런 컬러 좋아해요. 뭐냐면 밝은데 안 밝은 컬러. 그러니까 밝은데 안 밝아서 청바지 입어도 때 안 타는, 근데 밝아 하지만 때는 안 타, 이런 컬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고요. 모니터는 사실 뭐 큰 기능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내비도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긴 하네요. 내비가 되어 있긴 한데 전 순정 내비는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순정 내비는 그냥 국산차 말고는 다 불편하죠. 네,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 통풍 들어가 있네요. 뭔가 시스템은 기존에 쓰던 폭스바겐 시스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에어컨 여기 터치, 그리고 이건 뭐야, 바람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있는데 에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프로드 모드가 있다 그러면,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사륜구동, 조향 컴포트, 뭐 언덕길 주행, 하행 보조장치 다 있고요. 스노우 있고, 저는 그냥 에코로 한번 갈게요. 자, 연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풍구는 위아래 따로 조절이 돼요. 와, 대박.
전 남양주에서 이제 속초까지 한번 고속도로 시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HUD도 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뭐야, 안마 시트도 있어. 미쳤어. 와, 아래 공간에 카메라도 넣을 수 있고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컵홀더 좋고. 야, 여기도 공간 왜 이렇게 커. 미쳤다. 핸들 돌리는 거는 약간 요즘 차 치고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에요. 요즘 차들 핸들링이 이렇게 무겁진 않은데 약간 무겁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입구인데 남양주거든요, 여러분. 남양주에서는 이렇게 길에 로또 파는 데가 있으면 로또 사야 됩니다. 왜냐면 남양주가 1등이 잘 나옵니다. 로또 좀 사서 올게요. 일확천금의 꿈을. 15,000원 자동이요. 입금 드렸습니다. 자, 일확천금의 꿈.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네. 차키를 내가 갖고 있었구나. 2.0 가솔린의 휠이 21인치인 점을 감안해서 일단 HUD 시인성 상당히 좋고요. 이게 2.0 가솔린이라는 건 사실 지금 악셀링의 이렇게 큰 차의 악셀링의 반응만 봐도 2.0은 아닌 것 같은데? 한 3.5 터보? 최소 3.0 터보 정도는 되는 느낌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차. 악셀링이 그냥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 사이드미러가 독일 차의 사이드미러랑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사이드미러냐면 이게 바로 미국형의 사이드미러인데, 미국 차들 사이드미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운전석 쪽이 굉장히 가까워. 차들이 운전석 쪽에 보이는 차들이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돼요. 적응하려면 이거 한 6개월 타야 되나? 저도 나중엔 적응 안 돼서 또 바꾸긴 했는데, 이게 미국 차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미국 차 아닌데 왜 이러냐는데, 이 아틀라스는 이 미국에 파는 차죠. 북미 시장에 뭐 포드 익스플로러 이런 거랑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경쟁하려고 파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대형 SUV로 판매를 하는 차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엔 이런 차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북미 시장용 차량이다 보니 북미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딱 캐딜락의 사이드미러가 이렇거든요. 근데 2.0 가솔린이라고 하기에는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 21인치의 타이어 압력은 30 PSI가 들어가 있네요. 4개 바퀴에 다. 지금 기름은 가득인 상태는 아닌데 약 460km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득임을 가장했을 때는 500km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남양주 출발해서 속초까지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크루징을 사용해서 가볼 예정이고요. 반자율 주행이 됩니다. 대박이에요. 반자율 주행이 잘 되는데? 커브도 지금 잘 돌고요. 우리가 독일 차에서 이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잖아요, 반자율 주행을. 근데 꽤 잘 됩니다. 오, 되게 잘 돼요. 핸들은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잡아줘요. 국산차 현대기아보다 좀 더 묵직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도 되고, 반자율 주행 끄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도 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엉덩이 쪽도 버킷이고 허리도 버킷인데, 대부분의 남성,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도 지금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도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이 버킷이 엉덩이 쪽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알라인이라 그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뭔가 딱딱하면서도 안 딱딱해요. 되게 괜찮다. 제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버킷 시트가 있는 이제 다른 벤츠의 차량도 있는데, 그 차량은 타고 내릴 때 항상 여기에 엉덩이가 걸려. 이게 이 사이드 쪽에 이 엉덩이 쪽 이 부스터 여기가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말랑말랑한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시트의 착자감 자체부터도 일단은 합격. 통풍 시트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저는 그냥 이 차를 타보지도 않고서 이 차가 출시를 했을 때 이 차의 그냥 단순 재원이랑 가격만 보고, 아, 이건 그냥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티구안에서 1000만원만 더 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큰 차를 살 수가 있는 건데, 티구안에서 지금 옆에도 지금 티구안이 있는데, 티구안 타는 사람들 정말 이 차 너무너무너무 부러울 것 같고요. 티구안에서 두 체급 위의 차잖아요. 대형 SUV다 보니까. 야, 그런데 티구안에서 1000만원만 더 주면 이런 차를 살 수 있다. 진짜 대박이고요. 이 차량의 국산차에서 경쟁 모델이 뭐 GV80, 그다음 팰리세이드, 뭐 좀 줄이자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소렌토 산타페도 있고, 뭐 쉐보레에서는 트래버스도 있을 테고, 뭐 여러가지 차들이 있죠, 여러분. 수입차에서는 금액 빼면은 뭐 벤츠, GLS, GLE, BMW X7, X5 이런 차들하고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차로는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가 아마 가장 경쟁 모델일 텐데, 캐딜락에서는 XT6. 근데 금액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금액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아틀라스는 이제 수입 차량은 금액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틀라스가 우위에 있고, 심지어 국산 차량도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을 정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품성 좋기로 소문난 국산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한다 했을 때도, 뭐 미국에서는 기아 텔룰라이드도 있겠죠. 걔도 똑같이 이제 6인승, 팰리세이드는 7인승이지만 걔랑 비교를 했을 때, 와, 금액이 지금 6천 뭐 후반이라고 쳐도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에 옵션 다 넣고 2.5 가솔린에 옵션 다 넣으면 그냥 이 정도 금액대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얘 사야지. 네. 진짜 상품성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잘 팔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타보면 팰리세이드 2.5 가솔린하고 저는 가장 경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사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본다. 근데 이제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서 딸리는 점들은 옵션이잖아요. 옵션, 화려한 옵션, 넓은 실내 공간, 그 두 가지가 국산차를 따라갈 수 없는 수입차의 그런 그 한계가 있어요, 금액 대비. 근데 공간으로는 이미 팰리세이드 따라왔는데 따라오긴 했는데 3열이 좀 좁긴 해요, 팰리세이드보다. 근데 3열 크게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그럼 공간 면에서는 팰리세이드가 60점, 얘가 40점, 6대4. 자, 그 다음에는 옵션을 가장 크게 보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이런 앰비언트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잘주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밀리는 게 없어. 반잘주행, 얘나 팰리세이드나 뭐 비슷합니다. 원래는 반잘주행이 차선 이탈 방지까지만 되죠, 수입차는. 유지보조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유지보조가 돼. 그러니까 국산차랑 똑같은 반잘주행인 거야. 그리고 앞좌석 통풍시트 있죠. 물론 팰리세이드는 2열에도 통풍시트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 옵션에서도 6대4. 근데 폭스바겐이라는 그 마크가 주는
그 가치가 있잖아. 그거는 사실 현대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8대2? 진짜 많이 줘도 7대3?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까놓고 얘죠. 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얘가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2.5 이제 2.0 연비는 사실 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폭스바겐 얘 타고 있으니 연비가 좋아. 근데 세금은 싸잖아요. 2.0이니까 500cc 세금 더 싸게 나오죠. 뭐 가속감 팰리세이드랑 차이 없어요. 폭스바겐 2.0 TSI 엔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거라 되게 좋습니다. 가속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속감이면 됐지 뭐. 팰리세이드가 지금 아틀라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게 한 200~300만원 300~400만원 정도의 금액 정도가 우위에 있고 좀 싸죠. 그리고 이제 조금의 그런 옵션의 디테일들, 편안한, 한국인에게 편안한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AVM 모니터 요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타보면 그냥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이 판매되는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승차감은 좋을 수 있는데 뭔가 깡통스러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는 큰데 뭔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덜렁거림이라든지 뭐 풍절음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꽉 찬 느낌 투아렉처럼 아주 그 쫀쫀하고 단단한 그런 꽉 찬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 85점 정도 줄 수 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얘는 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연비도 지금 11km 12km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아빠 엄마일 텐데 뭐 뒤에 가족들 태우고 뭐 달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달리면 됐죠. 100km 110km 120km. 요즘에 수입차에서 그러니까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상품성으로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품성을 비등하게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요. 수입차들이. 요즘에 차가 정말 안 팔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행 질감부터가 사실 팰리세이드보다는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얘가 좀 더 어썸입니다. 좋아요. 얘가 훨씬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짜 주행 질감이 역시 롤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대형 SUV에다가 파노라마 루프까지 있으면 차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하부보다는 이제 위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면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면 무게중심이 되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이 유리가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설치하는 그런 샤시들 보면 진짜 무겁거든요. 유리가 두껍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느 정도의 그 강성을 그 보강은 해야죠. 아무리 유리라도. 그래서 되게 무거운 유리가 들어가요, 파노라마 루프에. 이 차량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래서 이 롤이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 밑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위에가 무거우니까 더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파노라마 루프 있는 차량들이 롤이 더 심한데, 얘는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 롤이 좀 더 덜한 것 같아. 그만큼 무게중심이 되게 최대한 하부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랑 공간적인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와, 이런 실내등도 터치야. 밤에 안 보일 때 그냥 손 펴고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근데 A필러나 이런 헤드라이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하면 좀 뭐 너무 미국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네. 근데 앰비언트는 오히려 되게 잘 돼 있어요. 오, 아틀라스 여기 뭐야 이거? 벤츠야 벤츠. 앰비언트는 투아렉 안 부럽다. 촘촘하게 되게 끝까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초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키로수는 130km 정도 탔고요. 평균 시속은 81km 정도로 찍히긴 하는데 여러분 연비가 14km가 찍혀요. 근데 제가 안 달린 거 아니거든요. 많이 달릴 땐 130km까지도 한번 밟아보느라고. 그리고 차도 상당히 많아서 크루징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가속했다 서다 가속했다 서다. 크루징은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쭉 연비 주행은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4km가 찍히네. 와, 파노라마 루프임에도 불구하고 터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소음 큰 차이 없고요. 그러니까 120km인데도 풍절음이 없다는 게 조금 놀랐고, 풍절음이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승차감은 팰리세이드랑 사실 진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연비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아까 제가 출발할 때는 기름이 요만큼 따랐는데도 거의 가득해서 460km 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비가 좋다 보니까 지금 한 칸 정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610km를 또 갈 수가 있게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2.0 가솔린이어도 연비 주행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고요. 진짜 연비 진짜 좋네요. 제가 요 전에 시승했던 차가 타스만인데, 타스만은 정말 크루징 100km 크루징을 해도 연비가 11km 정도 나왔거든요. 차 안 막히는 딱 상황에서도. 근데 얘는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4km 가까이. 와, 진짜. 그럼 폭스바겐 아틀라스 6인승 고속도로 시승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승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행권을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권이 없거나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통화 연결 중입니다. 잠시.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상 경차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오른쪽 파란 버튼